비만세포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고 쓰고 계신데 다이어트와 관련돼 있는 그런 세포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비만과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조홍석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도 역시나 다이어트입니다. 비만세포에 대한 거예요. 비만세포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고 쓰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다이어트와 관련돼 있는 세포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걸 조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만세포는 메스트셀이라고 합니다. 어원이 독일어예요. 독일어 메스트젤렌, 메스트는 독일어로 살찌운 그런 뜻이고 젤렌은 세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비만세포라고 번역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비만세포, 이 메스트셀이 실질적으로 다이어트와 관련돼 있는 그런 세포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비만과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다른 면역 세포들이 모이게끔 하는 신호를 내는 거예요. 모기에 물리면 조금 지나면 막 가렵잖아요. 그 가려운 이유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방출이 돼서 그런 것이고요. 그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하는 역할은 면역세포를 그 부위로, 모기 물린 자리로 모여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방출하는 세포가 바로 메스트셀, 비만세포입니다. 비만, 다이어트와는 무관한 그런 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혼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비만세포는 뭘까요? 지방세포죠. 영어 명칭은 아디포사이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모형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까지가 이제 피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피부에서도 밑부분은 표피, 이 아랫부분은 진피에 해당이 됩니다. 이 피부 밑을 이제 피하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피하 조직은 대부분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혈관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지방 밑 공간은 이제 근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방세포, 아디포사이트는 여기 있는 노란색 하나하나의 세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세포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세포는 우리가 알다시피 중성지방을 보관하고 또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그런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잘 알려진 지방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요. 이 지방세포는 단순히 지방만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지방세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예요. 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도 꽤 많은데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렙틴이라는 호르몬이죠.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비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호르몬인데요. 많은 음식을 섭취해서 중성지방이 지방세포에 쌓이게 돼서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이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 렙틴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식욕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요. 지방세포가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라는 신호를 지방세포에서 보내는 것이죠. 뇌로. 이 렙틴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도 역시나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근데 반대 역할을 해요. 지방세포가 작아질 때,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이제 몸이 배가 고픈 상태죠. 그럴 때 식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아디포넥틴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많은 지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비만과 관련돼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지방세포와 관련해서 궁금증들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해진다는 것은요, 비만세포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지방세포의 개수는 보통 청소년기까지 늘어나고요. 이제 성인기로 접어들게 되면 지방세포의 개수는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생성된 비만세포는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비만이 성인기의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이죠. 다만 청소년기 때 날씬했는데 성인이 돼서 비만해진 사람의 경우에는 비만세포의 크기 자체가 커져 있는 거예요. 지방세포의 개수가 늘어나서 비만이 된 사람보다는 더 다이어트가 잘 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몸 안에 지방세포의 개수는 대략 100억 개에서 300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근데 청소년기부터 비만했던 사람은 1000억 개 이상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 그러한 사람이 비만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지방세포를 자연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방 흡입술로 많이 알고 있는 방법이죠. 한 번 시술을 할 때 한 2-3kg 정도 지방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지방을 제거했으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날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가 결론입니다. 지방 흡입술을 한 사람을 1년 후에 다시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다시 비만해진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방세포가 없어지긴 했지만 지방세포들이 다시 더 커지면서 그 자리를 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을 제거했다고 해서 완전히 내가 영구적으로 날씬해질 수는 없고 다시 다른 지방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것이죠. 추가적인 다이어트를 꼭 진행을 해 주셔야 원하는 목표 체중 도달할 수 있고 또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는 비만해지는 거죠. 이제 비만해지면서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방세포가 커진다는 것은 지방산이라든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을 많이 분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뇨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렙틴 저항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지방이 뚱뚱해질 때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뚱뚱해져서 지방세포가 커지면 렙틴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렙틴이 더 이상 뇌에 식욕을 억제하라는 신호를 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더 먹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룰라이트랑 지방세포, 아디포사이트랑은 다른 겁니다. 셀룰라이트는 쉽게 말해서 섬유화된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만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비만해진다는 것은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지방세포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까지 피부를 압박할 겁니다. 이런 혈관들이 압박을 받게 되고 결국에 림프순환이나 혈액순환의 장애들을 가져오게 돼요. 그 상태에서 이러한 조직들이 서로 얽히게 되고 거기에 콜라겐 섬유들이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미세 결절 형태를 만드는 것을 셀룰라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셀룰라이트를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일단 살을 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조직이 커지면서 피부를 압박하고 혈관과 림프계를 압박하면서 순환장애가 생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살을 빼야 돼요. 두 번째, 운동, 식습관들의 기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고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술이나 담배 등을 제한을 해주시고 외부적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마사지라든지 고주파 치료라든지 아니면 가복시 시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당 부위의 순환을 촉진해 줄 수가 있어요. 오늘 비만세포와 지방세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는 지방세포, 아디포사이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방세포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Q&A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